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증상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JN1이 빠른 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에서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40대 한국인 부부에게 적색 수배가 내려지며 미 국무부가 이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해 건당 벌금액이 상향되고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30대 용의자가 일가족에게 칼을 휘둘러 10대 소녀 2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를 닷새 만을 남겨둔 가운데 구글이 지역별로 1년간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밤에서 4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뉴욕시 밤하늘에 약 40여 개의 별똥별이 관측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말 시즌에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염되며 감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부터 추적을 시작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특히 뉴저지와 뉴욕 일대에서 감염이 심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호흡기 질환의 급속한 창궐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증상도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전염이 늘어난 것은 연말 모임의 증가, 독감 백신 등 미접종자의 수가 많은 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난 것 등이 원인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역의 계절 독감의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 각 주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30만 명이 발병했고 그중 5만 4천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번 시즌에만 3,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CDC는 발표했습니다. 주간 입원 환자의 수도 계속 늘어나 12월 16일로 끝나는 일주일간 입원 환자 수가 9,8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도 총 14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JN1도 빠른 속도로 번져 전국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바이러스는 CDC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가운데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번 주에는 44%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추적을 시작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특히 뉴저지와 뉴욕 일대에서 감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DC는 독감과 코로나19 등 강력한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퍼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과 개인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전에서 50억 원대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히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40대 한국인 부부가 SNS에서 신상이 공개되고 한국 국토부 장관의 공조로 미 국무부로부터 체류 비자를 박탈당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들 부부에 대해 공분을 터뜨리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 미국에 체류 중인 임대인 최모 씨와 남모 씨 부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소유한 이들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미국으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이들 부부의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최초 도피처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남편 최모 씨는 연수 교육 비자, 아내 남 씨는 어학연수 비자,
12세 아들은 유학비자로 생활하며 둘루스 지역의 한 스시식당에 투자를 하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국가대표 출신의 개인 펜싱 코치를 붙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오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노출되자 급히 타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애틀의 한 한인마켓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LA 인근의 리누드로 옮겨왔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으나 아직 행방이 무연한 상황입니다. 이들 부부는 도피 중인 상황에서 본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메일을 보내 만약 당신으로 인해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게 되면 평생을 다 바쳐 당신과 당신 가정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원희룡 한국 국토부 장관의 적극적인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간 혐의자들을 시범 케이스로 체포해야 한다며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과 국무회의 때 논의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노동부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당 벌금액이 상향됐고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 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부서는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해 아동노동 민사벌금 책정을 아동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이 위반 건당 15,138달러로 올랐다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입니다. 최근 뉴욕주도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건수는 모두 4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이, 일의 종류, 미성년자의 학교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일 중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데 16세에서 17세의 경우 수업일 전날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일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학업 성적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빠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뉴욕시 교통 혼잡료 풀감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간 차원의 소송이 시작된 만큼 교통 혼잡료 반대하는 시민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로우 맨하튼 배터리파크 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첸은 최근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하탄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가 막히면서 인근 거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등 강변 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은 교통 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첸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 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맨하탄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 브롱스 등에서도 교통 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 응급의료 서비스 업계에서도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TA는 내년 봄 교통 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 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만끽하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요즘인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던 어제 연말을 맞아 뉴욕시를 찾은 일가족에게 칼을 휘둘려 10대 소년 2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용의자는 이미 아동학대 및 폭행, 불법 무기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모두가 연말 분위기로 들떠있던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11시 30분경 부모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그랜드 센트럴역으로 외출한 14세, 16세 소녀 2명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36세 용의자 스티븐 허처슨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살인미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2명을 칼로 찌른 용의자 허처슨은 이미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아동학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즐기려고 했던 소소한 행복은 트라우마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부모와 함께 동행 중이었으며 이 가족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그랜드 센트럴역에 위치한 카페형 바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두 소녀와 그의 부모를 향해 접근한 용의자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2명의 자녀를 칼로 찔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카페 고객들이 도망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현장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용의자는 칼을 꺼내들자마자 소녀의 등을 찔렀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가족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던 계획이 끔찍한 전과자의 칼부림으로 끝나며 뉴욕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제 2023년도 닷새 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 구글이 지역별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커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장소, 드라마, 콘서트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지역별로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뉴요커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해본 콘서트 순위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Eras Tour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비욘세의 월드 투어인 르네상스 월드 투어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래퍼 21 Savage, 헐로스의 콜라보 무대인 It's All a Blur 투어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마돈나가 진행 중인 12번째 콘서트 투어인 더 셀러브레이션 투어, 그리고 5위는 더 파이널 랩 투어가 차지했습니다.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장소인 니얼미 검색어 순위에서는 대기질 니얼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캐나다 지역 산불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뉴욕시 대기질 지수가 400을 넘어서 한치 앞을 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대기질 관련 관심과 검색이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전당포 니얼미, 3위는 필라테스 니얼미, 4위는 요가 니얼미, 5위는 신경과 전문의 니얼미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TV 프로그램은 좀비 관련 드라마 시리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2위는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3위는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출연한 드라마 더 아이돌이 차지했으며 4위는 더 나이트 에이전트, 그리고 5위는 비프가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2024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푸른색 용, 총룡을 뜻하는 갑진년인데요. 새해 초부터 별똥별이 뉴욕시 밤하늘을 가득 수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24년 새해가 밝습니다.
연초부터 뉴욕시에는 수많은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천문학협회는 1월 3일 수요일 밤에서 4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뉴욕시 밤하늘에 약 40여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저녁에 장관을 이루는 이 별똥별은 용자리 유성군 쿼드랜티즈로 일반적인 유성보다 더 긴 꼬리 줄무늬를 가진 밝은 불덩이로 관측하기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자리 유성군은 20년 전 관측된 소행성 2003 EH1의 잔해로 8월 페리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포함해 3대 유성우로 손꼽힙니다. 용자리 유성군 쿼드랜티즈의 별똥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곳은 뉴욕 캐츠킬스, 베어 마운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태튼 아일랜드의 그레이트 킬즈, 맨해튼 북부 인우드 힐 공원처럼 주변이 어둡고 탁 트인 공간에서 관측하기 쉬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1월 3일 떨어지는 별똥별은 초속 25마일의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오늘 밤부터 밤하늘에 나타나지만 내년 초부터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성우는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가장 밝게 빛나며 떨어진 뒤 16일 소멸될 예정입니다. 1월 밤하늘의 또 다른 장관으로는 목성이 포함되는데 18일 목요일 초승달 바로 옆에서 목성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망원경을 통해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빛나는 밤하늘이 보일 것이라며 그 가운데 붉은 부분은 별이 탄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파란 별은 무겁고 빨리 타기 때문에 소멸해가는 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난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 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내년 말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 국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각국의 재정 통화 부양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내년에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152개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1,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7일까지 1,9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많은 미국인이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험의 적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초기에 보조금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 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ITC가 결정한 대로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 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 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습니다.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 민주화의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길 위의 김대중이 내년 1월 6일 오후 1시 30분 뉴욕시 플러싱 타운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 영화는 민주주의를 향한 험하고 고독한 길 위에선 김대중의 필사의 발걸음과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러닝타임 120분인 영화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형수, 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대선 낙선을 거친 낙선 전문가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역사적 자료와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엮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